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207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하면서 7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코스피를 좀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양봉에 나타나면서 지난주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런 상승세는 글로벌적인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불러일으켰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관계가 크게 없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위주로 먼저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 또 좋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민엔지라는 종목인데요. 민엔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의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반기에 자회사 세틀뱅크의 상장이고요. 또 7월 달에는 텐센트 게이밍 버디 이 부분이 민엔지를 통해서 국내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텐센트 게이밍 버디는 타사 앱플레이어에 대비해서 우월한 성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앱플레이어 시장 내 사용자 트래픽 점유율을 빠르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앱플레이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PC 화면, 그러니까 화면이 훨씬 대면적인 이 PC 화면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바로 앱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기술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바로 텐센트인데요. 그 텐센트와 지금 이 민엔지가 협력을 해서 국내에 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핀테크 기업들 계속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핀테크 기업 이 자회사 상장과 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민엔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는 24,600원입니다. 오늘 시초가로 공략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엔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3일에 주셨던 덱스터 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6월 3일에 주셨던 한국알콜 4.53%, 그리고 5월 27일에 주셨던 인텔리안테크는 3.82%, 푸드웰은 5.73%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 주셨던 삼보판지는 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높은데요. 6월 3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9.48%, 팟수닷컴은 6.2%,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월 29일에 주셨던 한송네오텍 21.6%, 그리고 액트로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같은 날 주셨던 나이스 평가 정보는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5월 27일에 주셨던 바이오니아는 10%에 가까운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신인섭 소장의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삼보판지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휴비츠 올라와 있습니다. 7% 이상의 승률 가져갑니다. 3위에는 베뉴지 12.44%, 2위에는 백산 13%, 1위에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는데요. 승률 27%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승률 탑5입니다. 5위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0% 이상의 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13.54%, 3위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19% 이상의 승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는데요. 21% 이상의 승률 가져가고요. 1위에는 한송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승률 21.6%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한송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21.6%. 7위에는 윤여미 팀장의 대리인산업 22.4%.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27.58%. 그리고 5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승률 47.35% 이상 가져가고요. 4위에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던 제로툴7 올라와 있습니다. 승률 53.28%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 하체기위원회 다산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률 5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에는 나란히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2위는 솔리드 올라와 있고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이 승률이 64%가 넘었습니다. 1위는 반종민 소장의 ST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승률이 83% 넘으면서 벌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이 5월 3일에 에코마케팅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승률 27%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자주 리뷰에 걸리네요. 그만큼 제 종목 중에 제일 잘 간다는 어떤 반증이겠죠.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언제까지 가려나. 이게 음봉이 안 나요. 음봉이.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음봉이 나온 달이 없어요. 지금 벌써 6개월째 접어들잖아요. 이번 달에도 음봉이 안 나올까. 이렇게 되면은 1년에 반년이 양봉만 나오는, 그러니까 월봉에서 양봉은 뭐를 뜻하는 거죠? 월의 시초가, 월의 초가, 시작가, 시가죠. 월의 시가와 월의 종가,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에 월의 저가가 있을 거고 고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제일 낮은 가격이 저가고 제일 높은 가격이 고가인데 결국은 시작가와 종가가 몸통을 형성하잖아요. 그쵸? 윗꼬리 아랫꼬리는 제일 많이 갔던 거랑 제일 적게 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 양봉이란 거는 월에 시작하는 첫날에 비해서 항상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올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강후강이죠. 그래서 너무 기세가 셉니다. 지금 이 2019년에 이 기업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2016년에 상장이 됐으니까 정말 포텐셜이 폭발하는 한 해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나머지 6개월에서 정말 이상한 급변하는 그런 일이 확률적인 일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그쵸,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이 100%가 아니라 6개월 상승하다 6개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확률이 지금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번 연도에만 지금 엄청난 상승을, 지금 이게 하나의 봉에 거의 다 20%대거든요. 20%대로 가다가 이게 80%대, 47%, 37% 이게 지금 거의 200% 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마케팅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지금 대응이 지금 해주는 게, 시장에서 지금 치켜 세워주는 게 지금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에코마케팅을 수익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이 정도로 스피드로 계속 가고 있으면 웬만해선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말까지 한번 끝까지 수익을 한번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에코마케팅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29일에 이 나이스 평가 정보를 추천해 주셨는데 2주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19%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17,000원도 터치를 했는데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우선 홀딩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네. 평가 정보는 기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개인 신용 정보, 자산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5월 29일 추천드렸을 때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과 금융규제로 인한 동사의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6월 3일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동사는 그 다음 날 주가가 18,500원까지 급등하였고 당일 15,500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대감의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적에 의해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700선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멕시코의 관세 부과 연기가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강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합니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0.57% 상승하면서 4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증권사들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엔비디아나 퀄컴 등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최신 칩 발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도 강합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6,000원대까지 단숨에 회복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1% 이상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2,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상승세 36,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76% 상승하면서 198,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잘 갑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빨간불인데요. LG화학 1% 이상 상승하면서 344,000원대까지. 그리고 신한지주도 오늘 0.56%의 상승세. 현대모비스도 오늘 잘 갑니다. 1% 이상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223,500원에 출발을 합니다. SK텔레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사들이 포스코의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여러 내놨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주가가 강한 바닥을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평균적으로 38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6% 상승하면서 약 1분 만에 13포인트 올려냅니다. 2,08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이상 상승하면서 7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CJ E&M 오늘 0.5%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19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신라젠 오늘 0.5% 상승세, 헬릭스미스도 0.5%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HLB가 거의 2%에 가까운 강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지난주 아스코에 참여를 했었죠. HLB 오늘 73,700원 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빨간불입니다. 펄어비스 1%대 강세, 메디톡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금요일에 5%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었죠.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4,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강보합권, 휴젤 오늘 강합니다. 1% 이상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40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자, 유틸렉스는 지금 조금 떨어졌네요. 예전에 14만 4,500원까지 찍었었는데 3개월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10만 원대를 살짝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주가 제 생각에는 지금 바이오 업종이 약간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 개인기로 돌파를 할 수가 없는 좀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모르겠어요. 수사가 지금 계속 돼봐야겠지만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되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다 무슨 뭐 구속 그러고 맞죠? 그런 지금 분위기고 지금 뭐 인보사도 사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투여가 이미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그냥 그걸 믿고 그냥 한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전문 지식이 없는데 맞다고 하니까 당연히 호응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받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소송을 가는데 소송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반 변호사들이나 뭐 검사들도 사실 그걸 공부 엄청 해야 될 거예요. 그 분야를. 그래서 이제 정말 소송도 길어질 거고 지금 투여된 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먼지같이 뿌연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라던가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예전처럼 굉장히 뜨거웠을 때보다 지금 분명히 타격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뚫고 어떤 개별적인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능력치를 정말 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어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서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은 지금 예전보다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어떤 산업인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신뢰나 뭐 이런 제도적인 뭐 미비점들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계속 개선이 나가면은 그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 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떤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잘 기술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뚫어냈다는 얘기니까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그중에 유틸렉스도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상장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중항체 뭐 단일항체 나오는데요. 이중항체가 이제 구조적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항원을 타깃할 수가 있는데 이게 면역항암제에 관련된 거예요. 면역항암제는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해서 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1세대, 2세대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옛날에 항암제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공격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나 본인도 예전처럼 예전 항암제처럼 그렇게 고통을 안 받는 어떤 진화된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해제약, 절강화해제약이라는 중국 린하이시에 있는 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절강화해제약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이게 절강화해제약이 2013년부터 물론 당연히 상해 지수가 좋지 않으니까 다 좋지 않겠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귀주모테주라던가 백주 종목 뭐 날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2014년부터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절강화해제약이라는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요즘 스타일이 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메디톡스도 지금 보시면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돈을 막 계속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종군당이라던가 유한양행이라던가 뭐 큰 건들 많이 터뜨렸죠. 그래서 큰 대형 제약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그런 대형 제약회사들처럼 돈이 많이 없는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왔다죠. 그러니까 기술 이전 계약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임상 1상, 2상, 3상을 가서 신약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기간과
엄청난 연구 인력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벤처 회사들, 특히 상장도 못한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정말 자금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 또 주기가 힘든 상황. 그럼 아니면 그럼 연구 인력들이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데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자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주 높은 기술력들을 보여주면서 대형 제약회사들이라던가 대형 바이오 회사한테 그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술을 사가서 나머지 절차를 그 돈 많은 대형 제약회사들이나 대형 바이오팜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대형 제약회사들이나 대형 바이오 회사들은 뭘 얻어가느냐? 그 기술 이전을 해준 그 기술 이전을 가져간 대가로 어떤 신약이 나왔을 때 어떤 신약의 판권을 많은 지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신약의 판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약을 판매해서 우리 이름으로 신약을 내놓고 뭐 이런 꿈을 이루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런 거를 해서 자금을 끌어와야 또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기술들을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틸렉스가 이제 뭐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대부분 적응증이 대부분 암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EU101로 시작해서 EU902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파이프라인들 유틸렉스가 보유한 항체 치료제를 통한 면역 항암제, 그래서 적응증이 암인 거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임상이나 임상 1상 정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뭐 결과를 내놓거나 학회지에 실리나거나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뭐 새로운 그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들을 이제 계속 해나가겠다.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탁월하게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돈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드라마 새로 시작할 때 뭐 지금 아스달 연대기도 그렇고 뭐 인물 관계도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 뭐 이런 거를 그려놨는데 가지처럼 그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뭐 터지는 거죠.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그 기술 이전이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좋아지는 거죠. 이제 어쨌든 중국에 지금 바이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화해제약의 EU101 이 암 적응증이 있는 그 기술을 수출을 했다는 거. 물론 여기 뭐 로열티도 지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개발권 및 판권을 줬죠.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의 기술이 넘어갔다고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워주면은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그 절강 화해제약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소식은 유틸렉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대형 바이오 회사들하고도 기술 이전 계약이라던가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0만 원대 밑으로 내려와 있지만 이 2018년 12월 달에 상장했던 그 가격, 상장했을 달의 고가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거기만 지지가 된다면 지금 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9만 원,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KCI입니다. 자, 오늘 비 오는 날이라 아마 비를 맞게 된다면 집에 가서 잘 씻어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비를 맞은 채로 만약에 잠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뭐 비듬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바로 그 KCI의 제품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오늘도 KCI의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나 린스나 비누로 아마 오늘 비를 씻어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KCI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로레알 이런 거 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샴푸, 린스가 집에 거의 하나씩은 걸리게 마련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KCI가 이제 간접적으로 OEM, ODM으로 제공을 한다. 근데 1월 달에 이게 BTS 관련주로 폭등을 했었거든요. 왜 BTS 관련주로 폭등했냐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채팅 중에 뭐 멤버 정국이 나는 빨래를 지금 하는데 향기에 민감해서 다우니 어도로브를 사용한다. 근데 그래서 다우니 대란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BTS 정국이 사용한다고 해서 마트에 가서 다 다우니를 샀대요. 방탄소년단 그 팬들이 전 세계 아미가 이제 그 다우니를 사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우니 어도러블이 난리가 나면서 KCI가 계면 활성제를 제공한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로레알, 유니레버, P&G 등에 납품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였고 최근에는 유채씨에서 추출한 지방산 원료로 양이온 계면 활성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KCI의 2016년 IR 자료인데요. 좀 굉장히 빈티지스럽죠. 아까 그 유틸렉스의 IR 자료와는 일단 글씨체와 어떤 이런 자료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일부러 추구했나 아니면 뭐 지금 그 최신판을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죠. 양이온 계면 활성제 보니까 다양한 제품 활용도가 높은 생활용품 구성 성분이다. 뭐 여기 살균, 유연, 대전 방지, 습균 분산, 컨디셔닝 이런 그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뭐 계면 활성제 유채씨에서 그 추출된 걸 이용하면요 드라이 후 정전기 발생이 방지되고 헝클어짐이 억제되는 컨디셔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CI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레알, 유니레버, P&G에서 쓰겠죠. KCI 거를. 그래서 뭐 KCI가 납품하는 그 화장품 회사들도 세계적이고 다우니를 써서 그 뭐 유명세가 지금 떨어진 다우니를 썼던 그 방탄소년단도 뭐 세계적인 어떤 그 멤버들과 세계적인 그 가수들과 세계적인 그 회사들과 얽혀 있다. 그래서 KCI가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BTS 관련주로 얽혔지만 지금 그것보다 뭐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CI가 지금 유화증권에서 보고서 4월달에 나온 게 있는데요. PER이 10배밖에 안 되는 뷰티케어 기초 원료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도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보고 소비한다. 이게 예전에 제가 말했던 가심비잖아요. 가성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심비. 나는 비싸도 내가 예뻐지는 거에 그 어떤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과감 없이 투자를 하는 젊은 층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BTS가 쓴다고 하면 비싸도 사요. 가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KC는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14,000원을 넘어서면은 더 폭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유화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18,000원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엄청 이 당시에 12,000원이었는데 지금 50% 넘는 그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ER 10배밖에 안 된다는 거에 기초해서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14,000원을 넘어서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3,000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피도입니다. 비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상장했던 기업이죠. 유틸렉스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3개월 조정. 지금 비피도가 기관 경쟁률이 74.62대1 나왔었고 확정 공모가가 18,000원으로 지금 사실 이 공모할 당시에는 공모밴드 22,100원을 하회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게 지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19년도 3월 달에 46,10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생물, 마이크로브인가요? 생태계, 바이옴,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중심의 기능성 식품 시장이 83%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통한 질병 예방과 치료 분야인 파마바이오틱스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최근에 에스더 씨 아시죠? 그래서 황해걸 씨 부인인데 말빨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라스에서 김구라 씨한테도 안 뒤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산균 사업 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 해 매출이 뭐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그때 뭐 라스에서 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다가 제가 돈 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웃었는데 그만큼 비피더스나 그 유산균 시장이 커요. 근데 이 비피도를 통해서 2001년에 출시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에 관심이 많고 화장실 많이 가시는 분들, 지그넉 비피더스 들어보셨죠? 지그넉 교수님 이름이에요. 서울대 교수님 지그넉. 그 여에스더 씨도 굉장히 크지만 지그넉 비피더스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1년부터 출시를 해서 지금 벌써 10여 년이 흐르면서 그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고요. 2018년 1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주요 캐시카우로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나가면 아까 전에 파마바이오틱스가 1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리바이오틱스 이쪽 시장이 80%이기 때문에 이거를 캐시카우로 돈을 벌면서 그거를 이제 파마바이오틱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아토피, 과민성 대장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마실 수 있는 요구르트 같은 거에서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여기까지 지금 어떤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피더스, 지그넉 비피더스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앞으로는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상인 증권에서 보고서가 났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상상을 자극하게 하는 증권사네요. 새로 생겼죠. 지금 하태기 전문가, 우리도 비슷한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상상인 증권의 하태기 애널리스트가 썼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 시대에 지금 이제 시장이 커진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래 가치 창출해서 지금 목표 주가는 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이제 조그만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커갈 회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도 있어요. 그래서 비피도도 아까 유틸렉스랑 비슷하게 커갈 수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 기업 업종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지가 않지만 이런 역량 있는 강소기업들은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네, 이어서 최명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아렌토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는 2002년에 설립된 LTC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MLC, 멀티레이어 컴포넌트, MCP, 멀티레이어 세라믹 PCB, LTCC 소재 등이 있습니다. 사용처별로는 커플러, 쿼드러필러, 터미네이션, 어테뉴레이터 등 무선 통신 중계기용 부품이 대부분 차지하며 일부 2차 전지 보호회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5G 투자 증가 및 매출처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입니다. 동사는 향후 국내 5G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되며 중계기 부품이 MLC와 MCP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사는 2019년 1분기 전사 매출의 57억 중 통신 장비용 부품 매출이 약 90%를 차지했으며 이 중 5G 장비 관련 매출액은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캐펙스 투자액이 8조 5천억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사의 통신장비 부품 매출이 향후 2, 3년간 큰 폭의 증가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처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시장 점유율 4위에서 5위인 통신장비 업체의 두 곳이며 이들의 합산 세계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합니다. 2018년부터 시장 점유율 24%의 노키아를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산업 2차 전지 보호회로 매출 증가 기대 측면입니다. 2차 전지 보호회로용 REP의 매출 증가도 기대됩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고도화, 전기 자동차의 개발, ESS 증가 등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배터리 보호회로는 일정 온도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반도체를 담당하는데 추가적으로 REP가 이중 보호 소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ESS 화재 이슈가 불거지면서 2차 전지의 과전업과 과전료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이중 보호회로 채택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트북과 태블릿의 위주로 이중 보호회로가 채택되고 있으며 배터리 용량 증가 및 안전 규격 강화에 따라 ERP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 말부터 중국의 배터리셀 제조업체 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올해 예상 매출액은 3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8% 증가, 영업이익 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3% 증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5G 투자 증가와 2차 전지 안정성 강화로 인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어 주가도 꾸준한 우상향이 될 것으로 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동사는 2000년 6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를 위해 치과용 의료기기 및 생체 재료를 토탈솔루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통상적으로 40주 전에 미국 등 해외 거래처에 발주를 하여 안전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에 지장성이 없다는 것도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2분기 해외 영업 호조로 인한 실적 개선 측면입니다. 동사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533억 원의 매출액과 1% 늘어난 1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사업부별 매출액은 임플란트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477억 원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25% 성장한 16억 원, 상품이 40% 증가한 35억 원, 기타가 5억 원입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국내가 10% 감소한 122억 원, 중국이 46% 증가한 193억 원, 러시아와 두바이가 각각 65%, 21% 성장한 57억 원과 27억 원, 기타 지역이 58% 증가해 1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임플란트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장비와 고리식재 등의 상품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인도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판매가 확대되어 덴티움의 외형 성장을 도모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성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판관비에서 전년 동기 대비 광고 선전비가 28억 원 더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영업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또한 영업 및 생산 인력을 60명을 1분기에 충원해 또한 전년비 동기 대비 28억 원을 증가한 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용 증가로 인해 주가도 3월에서 4월 동안 6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2분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임플란트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액은 20% 성장할 것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에도 외형 성장이 견조한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매출액은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 증가, 영업이익은 4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로 영업이익률 20%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국내가 515억 원, 11.2% 증가, 중국이 993억 원으로 41.8% 증가, 러시아가 175억 원으로 27.6% 증가, 두바이가 107억 원으로 9.4% 증가한 기타가 618억 원으로 47.6%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큰 장점은 해외 수출 기반의 높은 외형 성장과 20%의 안정적인 성장률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집판 영업 확대비, 광고 비 증가, 다른 판관비 증가로 인해 영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동사의 장점에 대한 우려가 높으나 여전히 20% 초반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비용 확대로 효과로 높아진 외형 성장률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실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주가 또한 우수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62,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동사는 2000년 3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면서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으로 한 인터넷, 모바일, IPTV, 5개 광고 매체 판매를 주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광고 솔루션을 구축하여 최적화된 뉴 미디어 광고 전략을 수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업계 최초로 동영상 통합 솔루션인 리믹스를 출시하여 모바일 중심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영상 광고 시청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9억 원으로 될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는 2분기 연결 매출액은 3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고, 연결 영업이익은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입니다. 2018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수주액과 경쟁 강도에 따른 약 8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영업 밴드로 접근할 방법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와 게임 광고주의 캠페인 진행과 쿠팡의 효과가 더해져 취급고의 성장, 2018년 연간 주요 광고주 이탈로 고전했던 디지털 사인이지 사업성 수익성 개선과 IPTV 재계약으로 전사 영업이익률이 27.4%까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 플레이디 기업가치 부각에 대한 기대감 측면입니다. 플레이디는 국내 1위 검색 광고 대행사로 지난 2016년 10월에 나스미디어가 지분 66.7%를 400억에 인수하면서 편입되었습니다. 연초 검색 광고 대행 자회사 플레이디가 대형 광고
매출을 수주하면서 19년 치솟고 매출이 각각 17.5%, 31.2%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DA는 1월부터 5월까지 치솟고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게임 광고가 재개되면 2분기도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부진했던 IPTV 부분도 1분기 올레드 TV 수수료 조정이 있지만 연내 U+ TV의 수수료율 조정 성공 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 자회사 플레이디 기획공개 IPO 추진건이 가결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주관사가 선정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빠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가에도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게임 광고 재개, 플레이디, 대형 광고주 수주, 모바일 플랫폼, 성장의 매출, 이익 모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초에 주가가 3만 원까지 하락하였지만 장기 이평선 61선과 120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카스텔 바작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골프 팬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지금 그 카스텔 바작 이한희 씨와 라이언이 골프채를 들고 굉장히 귀엽고 상큼하네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데 알짜네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15.78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섬 들어가 보세요. 한섬 8% 들어가요.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크리스 FNC가 상장했거든요. 두 개가 골프복 회사. 드디어 골프 이거 그 관련주가 형성이 되나 이렇게 되면 자, 남아선업으로 골프장 투자하시고 크리스 FNC 카스텔 바작 여성 골프웨어 투자하시고 골프존 가서 골프 연습하시면서 골프 투자하시고 그래서 골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골프 팬들은 골프 그 책값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5월 16일에 다산 네트워크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57%가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꺾일 것 같은데도 좀 계속해서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5G 관련된 이슈가 지금 한풀 좀 꺾일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만들어주는 흐름을 좀 되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뭐 5일선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그 목표가를 12,000원,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이제 12,000원이 또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목표가 좀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지국 그 증가가 계속해서 한 2021년까지는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5G 관련된 산업 자체가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겠다는 거고 이 5 통신이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좀 트렌드를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팅크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많이 좀 아실 겁니다.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 태블릿 PC 등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내비게이션 쪽에서는 아이나비 여러분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고요.
그걸 좀 기반으로 해서 LBS죠. 이치 기반 서비스를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볼보 트럭 코리아하고에서 자율주행 디바이스 제품을 공급 계약 체결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미세먼지가 좀 소강 상태인데,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면서 가정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청정기가 상당히 판매가 좀 호조를 이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용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볼보 트럭 자율주행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 쪽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기사를 통해서 접근하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사업 쪽에서 1조 원 투자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상암동에서도 최초로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면허가 좀 시험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삼성과 구글에서의 커넥티카 공동 플랫폼이라는 또 기사 내용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지원법도 좀 통과하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자율주행 부분하고 좀 연관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LBS에서 위치 기반 AR 사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겠는데, 일단은 그 4G 에서의 그 영역보다는 5G 통신이 활성화되면 그 5G 통신 쪽에서의 그 전송 속도가 4G보다도 훨씬 더 좀 빠르게, 20배 빠르게 좀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AR 사업 쪽으로 해서의 광고가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5G가 되면서 자율주행차 사업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적으로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좀 눌림목 줬을 때 좀 공략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8,450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1,000원, 선저가는 종가 기준에서 7,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7% 상승하면서 20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88선까지 올랐다가 소폭 빠졌지만 여전히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개인이 29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34%의 강보합권 44,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전히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6,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대 강세, 오늘 장중한대는 14만 3천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빠지면서 14만 1,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셀트리온은 현재 보합권 상승분 모두 내어주고 1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텔레콤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LG화학 현재 0.6% 상승세 3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이 현대모비스도 여전히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 0.43%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장중한때는 12위권까지 빠지기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SK텔레콤이 10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 가깝게 내립니다. 2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4% 상승하면서 7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이 72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여전히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현재 펄어비스가 2% 가깝게 상승, 그리고 메디톡스 1%대 강세, 스튜디오 드래곤은 1%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빨간불 켜냈는데 이제 72,8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73,000원대 이탈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0.39%의 약보합권 5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도 현재 상승분을 조금씩 내어주고 0.6%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39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1,18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BB센터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의료 장비 중에서 이제 3D 엑스레이 선도 기업인 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 장비 등 대부분의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또 주가 상승이 역시 이제 두드러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역시 이제 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D, 이제 과거에는 이제 2D에서 지금 현재 거의 3D 엑스레이 장비로 이제 치과 장비가 거의 다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바텍의 매출 비중이 한 84%가 되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뭐 북미를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 뭐 중국, 뭐 많은 곳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D에서 3D로 치과 장비가 바뀌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바텍은 어떤 최고의 성장을 구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좋았지만 현재도 좋고 또 미래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거 많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포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텍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위치는 계속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성장이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분기에도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줄어들지 않고 증가했다는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서도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올해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 바텍을 보면은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도 이제 2015년, 16년이 되겠죠. 16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3년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고 그때 5만 원대에 했던 주가와 그때 실적 이렇게 봤을 때는 금년도가 더 좋은 매출과 실적을 분명히 낼 거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전체 장세 속에서도 바텍의 주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하는 이런 수급 구조를 보이고도 있고 그리고 주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대세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점을 어떻게 높여가며 고점을 높여가는 것이냐. 그중에서도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바텍으로서도 2019년 금년 들어서 19,250원의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2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서서히 높아가는 이런 양상이 미래의 주가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명한 그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가격 전략은 뭐 오늘은 좀 올랐지만 이게 뭐 항상 올라가는 가격 쫓아잡는 것보다는 장중 저점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B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비 백영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백영민 대표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백영민 대표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함께 보시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2083선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42% 상승하면서 거의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71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좀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다시 좀 보합권까지 돌아왔고 강세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 1%대 강세 6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영민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백영민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코스피
S&P 코스닥 지수가 모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현재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바닥 잡기에 성공을 하고 완만한 상승 구간 진입으로 진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보게 되면은요. 전주 월요일 날 1.28% 장대 양봉으로 바닥을 확실히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흐름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2120까지 위로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하방 지지력을 더 강하게 잡아내고 전주에 코스피 지수가 1.5%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2.88% 거의 코스피 지수의 2배 정도의 상승 탄력성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는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런 쪽이 수익률 게임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저의 시향이 지금까지 전해진 거에 대해서 맞아떨어지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101봉상에 지금 121선이 720포인트입니다. 지금 72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720을 찍고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위에 저항선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121선이 지금 720포인트,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726포인트, 201선이 730포인트, 61선이 734포인트 이렇게 촘촘하게 저항선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적으로는 주봉상의 21선인 734포인트까지 점진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셔도 좋다.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을 좀 봐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전주에 이제 수익률이 높았던 쪽은 이제 종이목재가 4.7%, 비금속 광물이 3.3%,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오르면서 올랐던 부분인데 역시 이제 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 이런 방어 업종의 상대편인 경기 민감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관세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금 기아차라든지 현대유야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중소형주 중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5G 통신 관련주들이 시장의 수급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은 공략해 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IT 부품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지금 갤럭시 폴드라든지 다음 달 출시가 예정돼 있죠. 갤럭시 A50 중저가 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특히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이 상당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성장주들하고요. 이런 5G 통신 관련주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를 제외한 전기차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 섹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순환매로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G 관련주와 스마트폰주를 시장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빠른 순환매에 따라서 공략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뭐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5G 통신 관련주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추천을 드렸던 HFR이라든지 오파스넷 이런 것들도 오늘 지금 뭐 10% 이상 급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주는 218410 RFHI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HIC는 국내 최초고요. 세계에서는 글로벌 2위의 GIN, 지라갈륨의 트랜지스터 제조사인데요. 간단하게 그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이제 주력 납품을 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38,000원에서 27,000원까지 45%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요. 약간의 지금 반등을 잡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한 결과로 보게 되면, 지금, RFHIC가, 화웨이에 공급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부품주 중에서 거의 뭐 한 10%에서 5% 사이, 요 구간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화웨이가 지금, 그 공급하는 부품의 70%가 중국 내수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동종목이 화웨이 쪽의 수출 물량보다는 지금 앞으로 통신 장비 시장의 1위, 글로벌 1위인 에릭스, 노키아 이런 쪽으로 지금 하반기에 매출을 늘려갈 거기 때문에 RFHIC의 하반기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뭐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데요. 뭐 27,800원 밑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6,1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